오늘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85-17 2층 201호 그 아파트인데 대단지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대단지 아파트는 아닌데 지금 어떤 부분을 보려고 하냐면 이거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건물만 나온 거예요. 물건이 건물 오늘 보는 이걸 지금 물건을 사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건 지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건 지금 건물만 지금 나온 물건이에요. 건물만. 그러면은 그 대지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대지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대지권이 없더라도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대지권 없이 건물만 샀더라도 그 토지 소유주가 대지권 비율에 대해서 토지 사용료를 청구를 하게 되면 그만큼을 주면서 쓰면 되니까 그렇게 가능한데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만 사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만 사는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어 건물만 산다는 거는 무리가 있는데 이 건물을 사는 경우는 뭐냐면 건물을 사서 거기에 토지는 내 게 아니에요. 토지는 일단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법정지상권이 뭐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떠나가지고 건물이 만약에 1억짜리 건물인데 예를 들어서 이걸 2천만 원에 살 수 있다 그러면 2천만 원에 사서 매수를 하고 2천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임대를 줬는데 대략 시세가 그 토지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2억 정도 되겠죠. 2억 정도 되면 여기서 5%라 그러면 연 1천만 원 정도 임대 수익이 나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 2천만 원에 인수를 해가지고 2천만 원에 인수를 해가지고 토지 임대료라고 봐야지.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에 대해서 1억에 대한 5%를 지급을 하게 되면 500만 원을 지급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연 500만 원을. 그래서 그 연 임대료가 1천만 원이 나오니까 연 임대료가 1천만 원이 나오니까 1천만 원에서 500을 지급을 하면 실제로 내가 2천만 원에 매수해서 1년에 500만 원씩 지금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물건이 다른 게 뭐냐면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물 철거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이 돼 버렸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법정지상권도 없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법정지상권이 있었으면 그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건물하고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하고 건물이고 토지인데 건물하고 토지가 한 사람 소유로 돼 있다가 이게 지금 소유권이 각각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A하고 B로. A는 건물을 사고 B는 토지를 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미 건물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이걸 철거하는 것은 사회경제학상 경제적으로 이제 무리가 있으니까 이거를 법정으로 지상권이라는 건 원래 이제 합의에 의해 가지고 설정이 되는 게 맞는데 법에서 정한 걸로 그냥 법에서 지상권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법정지상권이 없으니까 이제 철거를 당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그 철거 소송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어차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토지 임대료를 내더라도 보통 토지 임대료를 내더라도 지금 월 수익이 연 수익이 2천만 원 정도 되고 연 수익이 한 1천만 원 정도 되고 임대료를 500만 원 내더라도 500만 원 수익이 나는데 2천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500만 원 수익이 난다는 건 굉장히 25%가 굉장히 큰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건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뭐 물건이 뭐 어쩌다 저쩌다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이 거는 지금 살 수는 없어요. 이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거 소송이 확정이 돼서 그렇고 확정이 됐다 그러면은 어차피 그 불법 건축물이니까 그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지 않았고 그래서 사용도 못해 지금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건을 일단 볼게요. 물건은 어떠냐면 여기서는 물건 종류 아파트라고 나와 있고 지금 24.9평이에요. 이제 32평형인데 건물로 따지자면 굉장히 좋죠 이게. 근데 대단지 아파트는 아니고 나홀로 아파트 정도 되는 건데 큰 빌라 같은 거죠. 큰 빌라. 내부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위치나 뭐 이제 그 물건 종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물건 종류는 좋은데 이게 이제 건물에 대해서만 지금 입찰을 해야 되니까 이건 어차피 떨어지더라도 계속 유찰되다가 토지 소유수가 매입을 하든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확률이 많은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제로에 가깝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주가 이거를 매수를 하겠죠. 이거를 그 사람밖에 매수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경우에. 그래서 지금 통상 우리가 지금 이런 경우 있다고. 그러니까 토지하고 토지가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건물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지만 경매에 나온 경우가 있어요. 토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건물이 법정 지상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하고 상관이 없이 법정에 있든지 없든지 이거 갖다가 그 낙찰을 받아도 되는 경우는 뭐냐면 일단은 이 사람이 지금 내가 토지가 있는데 토지 감정가액이 대략 2억이라 그래. 2억이라 그러는데 토지가 그 건물이 위에 있기 때문에 건물을 내가 소유를 안 못한다 그러면 토지만 2억에 됐다 그러면 한 4천만 원 정도에 낙찰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는 4천만 원에 낙찰받았지만 감정가가 2억이기 때문에 감정가 2억 기준으로 보통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를 해요. 청구를 하면은 이게 법정지상권이 있든 없든 법정지상권 여부와 상관없이 어차피 그 건물 소유주는 토지 사용분에 대해 가지고 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돼. 그러면 어느 정도 유계산 7% 정도까지도 이제 판례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2억 기준으로 한다 해서 6%라 그러면 1200만 원이고 1200만 원을 받는데 4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1200만 원을 확정 판결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30%니까 굉장히 높죠. 수익률은 굉장히 높고 이 금액을 지급을 안 한다 그러면 건물에 대해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해서 이 똑같은 경우에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지금 건물만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어차피 토지 받았던 사람이 건물까지 인수를 할 수 있으니까 싸게 인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토지만 분리해 가지고도 지금 낙찰을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절차가 좀 복잡하다 그러면 이거는 건들지 않으면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토지만 받아도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 오늘은 이게 물건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왜 못 들어가는지 얘기를 드린 거고, 못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건물 철거 소송이 확정 판결이 돼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이 토지 소유주가 이거 건물에 대해 가지고 철거할 확률은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 승인은 못 받았다 그러면 사용 승인까지 받아서 준공을 내고 자기가 뭐 매수를 해 가지고 일단 정리를 하든가 그렇게 할 거고, 어차피 임차인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미승인 건물인데도 들어와 있으니까 보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시세라는 거는 지금 거의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는 게 전세, 이거는 지금 매매 사례는 없겠죠. 당연히 준공이 안 됐으니까. 이게 언제 보존 등기는 2008년도 13년 전에 돼 있는데 아직까지 미등기 상태고,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 안 난 상태고, 지금 건물 등기부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 들어와 있고 가처분도 인수해야 되고 예고 등기도 인수해야 되고 소유권 말소에 대한 예고 등기 인수, 전세권도 인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건 사실상 이제 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한번 물건을 본 거고, 이런 건인데 이걸 어떻게 살릴 건지는 한번 연구를 해보면 또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철거 소송에서 확정 판결은 받았지만 이 사람이 철거할 확률은 적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을 직접 또 철거해가지고 지을 일은 적으니까 이 사람이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권리관계가 정리가 된다 그러면 낙찰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제 3자가 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건. 그래서 일단 이 물건을 왜 받으면 안 되는지 일단 받고, 오늘은 그냥 이쪽에서 물건을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왜 지금 낙찰을 들어가면, 그러니까 입찰에 참가를 못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동영상 찍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